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김동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들은 썰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는 항상 아끼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무작정 소비하면 안 된다고 해서 평소에도 생각하면서 사는 중이며 항상 아껴야 되니 아낀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있네요. 돈 아낀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을 최대한 많이 벌고 연봉 올려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근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노예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신경 써서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옷이나 문화생활 등 혼자 사는 게 아니니 무조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나중에 성공한다. 보통 이 나이 때면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벌지, 얼만큼 벌고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대비하고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였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솔직히 서울의 물가 생각하면 근로소득 올린다고 과연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게 어떤 입장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사업가 입장과 자본가 입장과 근로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동님은 근로자 입장이고 이 말씀하신 분이 오너분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많이 치는 사람과 그 사람 밑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이 차이예요. 입장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김동인이 생각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저분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뭐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쟁이면 아끼는 게 맞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할 게 아니라면. 보통 돈을 모으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부류가 자기가 버는 월급에서 아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해서 불로소득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돈을 좀 써도 돈이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을 많이 한다거나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특정 분야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 얼마 안 되는데 돈을 아껴서 쓸데없는 돈 안 써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 이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얼마 없습니다. 남자도 얼마 없어요. 여자는 거의 없어요. 여자는 사실상 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가 되려면 일단 전문직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학교 다닐 때 전문직 하는 사람 뭐 종계 한 두세 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봐야 됩니다. 장사를 한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워.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영업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서 순이익을 매달 1000만원씩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중에 지금 매달 순이익으로 1000만원씩 있는 사람은 한 100개 중에 한 개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세후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변호사라고 해서 다 그만큼 버는 거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다 누구나 다 그만큼 버는 게 아니에요. 매달 1000만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 변호사도 대형 럼펑 들어가서 존버해야 그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벌려면 워커홀릭이 돼야 됩니다. 개인 여가생활 같은 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남자들 안에서도 별로 없어. 그렇게 워커홀릭처럼 정말 일만 하고
이제 소득을 많이 끌어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케이스. 그냥 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케이스예요. 만약에 내가 뭐 특정 분야에서 뭐 일을 잘해가지고 뭐 연봉 많이 올린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거 좋아해서 뭐 투자 쓰리자 계속한다.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뭐 저처럼 유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돈을 아끼는 게 맞아요. 돈을 아끼는 게. 뭐 김돈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직장 일하면서 다른 멀티 일 같은 거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래서 한 가지 직장 다니는데 야 여기서 사치를 부리면 미래 구상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만든 거야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분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을 최대한 많이 벌고 연봉 올려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 맞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은 능력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치가 좋은 사람. 최대한 많이 벌고 연봉 올려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을 잘한다거나 일을 많이 해야 돼.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전문직 같은 거.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남들이 잘 때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야 있겠지. 근데 오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단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요, 근로소득을 최대한 벌고 가치로 높여도 좋지. 근데 이렇게 하면요, 워커홀릭이 되고, 워커홀릭이 되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왜냐? 몸을 과부하를 거는 거기 때문에 아픕니다. 보통 전문직 분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의외로. 장수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전문직 분들도 생각보다 치수 이상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이상하게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전문직이 사실 뭐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법조계도 그렇고 진짜입니다. 보통 그분들이 뇌혈관 질환 같은 거 많이 앓고 있어.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일중독자분들이 잠을 별로 안 자요. 앉아서 일을 하고 운동을 좀 적게 한단 말이에요. 술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보통 전문직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많이 해결하거든. 그래서 간 질환이나 혈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요. 뇌혈관 같은 거. 머리 많이 써야 터지는 거거든요. 뇌혈관 질환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못 풀어가지고 일만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뇌가 과부하 걸려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뇌혈관의 그냥 스트레스는요,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안 풀고 계속 쌓여있으면 이게 이제 리미트를 넘어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뇌혈관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거의 사망 아니면 불구입니다. 30대 초반 남자 공무원인데 20분 전에 올라온 대노천열 공무원 썰 중 여자 공무원 싱글 구별법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공직에 계셨나요? 디귿 통찰력 쩔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공직사회에 계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 터져가지고 뇌수술 받고 해도 이제 몸이 정상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뭐든지 있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뭔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있잖아요. 남이 못하는 거 해야 된다거나 뭔가 내가 몸을 혹사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돼. 보통 이런 분들 보면,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보면 워커홀릭들이 많아요. 자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는 뭐 잠 안 자고도 일할 수 있다. 나는 안 쉬고도 일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그게 소수만 가능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몸에 이상이 옵니다. 피로가 안 풀린다거나 좀 근골격계 이상이 온다거나 뭐 불면증 같은 게 시달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술, 담배예요. 보통 워커홀릭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적은 시간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그냥 뭐 술 먹으려고 하면 동네 술집 아무 데나 가도 되고, 담배는 어디든 피워도 되잖아요. 보통 워커홀릭 분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이거 공통이에요. 전문직 분들도 워커홀릭 분들 술, 담배 많이 해요. 술, 담배 많이 합니다. 옥타님,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반포도 그분도 술, 담배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분 말은 안 하지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올 때마다 술, 담배 많이 하죠. 그 이유가 그런 거야.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풀 데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술, 담배가 사실 이게 공간이 제약을 안 받잖아요. 멀리 안 가도 되잖아. 그냥 당장 뭐 가까운데 뭐 술 먹을 때 가가지고 먹으면 되고, 담배야 뭐, 예,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엄청 많이 받아가. 이게 운동으로도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이게 뭐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시간이 한정적이,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술, 담배야. 그게 근데 젊을 때는 버텨요. 젊을 때 버티면 나이 먹고 훅 갑니다, 이게. 이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체력이 자기들이 이제 독하고 에너지도 넘치니까 이게 40대 50대가 유지된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처져요. 나이 먹고 노쇠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보통 젊었을 때 뭔가 일로 혹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이 먹고 훅 가는 경우 많아요. 진짜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훅 가버린다거나. 체력이 그런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체력을 최대한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버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운동선수들이 보면 은퇴하잖아요. 다 돼지됩니다. 야구선수나 농구선수들이 운동 그만두면 다 배만 돼. 배 나오고 비만 되고, 그리고 근력이 약해져요.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면. 운동선수 중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관리 투철하게 하시면 축구선수 말고는 없어요. 축구선수도 다 배 나와. 왜냐? 그 전에 운동할 때는 철저하게 스파르타로 운동하고 막 이제 고강도에 운동하고, 왜냐? 운동 하나 못 버티니까. 프로 세계에서는 자기 관리 안 되면 못 버티잖아요. 욕먹을 많이 받는데 매 경기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경기 몇 뛸 때마다 수백만 원씩 날아가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해버리면 긴장이 딱 끊겨버리잖아.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다. 그 살 금방 찌거든요. 금방 쪄요.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대식가입니다. 대식가예요. 야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살 금방 찌잖아, 맞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이 먹으면 굉장히 노화도 빨리 오고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좀 성인병이나 간질환 같은 거 많이 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든지 있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김동님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아, 나는 그렇게 일만 하면서 막 커리어 채우려고 막 진짜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 담배 피우고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보면 그래. 뭔가 어느 높은 위치에 갔다가 정점까지 가신 분들은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 안 하고 올라간 사람이 없어. 네.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니. 인간관계 신경 써야 된다.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왜 그러냐면 사업가들은 중요하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신경 써야 돼. 근데 보통의 월급쟁이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주변 사람들만 신경 쓰면 그만이야. 근데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내가 좀 큰일을 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신경 써야 돼. 옛날에 지금 똑같아 이거는.
근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인맥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왜 인맥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능력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왜냐?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인맥도 나이 먹으면 끊기잖아. 왜 끊기지 아세요? 내가 별 볼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다니는 사람 인맥을 얻고 싶어. 그럼 내가 서울대 가면 돼. 그럼 유지가 돼요, 여러분. 서울대 모임과 동창이 계속 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유지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랑 인맥을 쌓고 그럼 내가 의사가 되면 돼. 의대 같은 경우는 전문직 학회가 많거든. 학회나 뭐 동창회, 동문회 아니면 특정 지역 모임들이 많잖아요. 위원회 같은 거 많거든. 전문직 분들이 그런 이제 모임 같은 거 많이 해요. 인맥 다지려고. 그러면 내가 그 현업에 있으니까 계속 만날 거 아니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무조건 옆에 있다고 중요한 게 내가 그거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 뭔가 좀 능력이 대단한 분들 인맥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인맥이 못 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사업가들 마인드 가진 분들은 월급쟁이 심정 이해 못하고 월급쟁이 마인드 가진 분들은 사업가들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들은 좀 모험을 추구하고 월급쟁이들은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업가들은 소수고 월급쟁이는 다수잖아요. 그냥 저분의 생각이 이런 거지 저분 생각이 무조건 내가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이 맞는 거면 쭉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어느 누가 맞다 이건 아니고 사업가든 사업가들을 만든 이제 방식의 마인드가 있는 거고 노동자도 노동자만의 마인드가 있어요. 본인이 노동자다. 나 노동자에 불만이 없다. 그럼 노동자의 마인드로 가면 돼. 이걸 무조건 저 사람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뭐 따라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